여러분 안녕하세요. 시 그리는 창가 손혜숙입니다. 시와 테라피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시를 읽다 가장 많이 환기되는 감각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시각입니다. 시와 연관되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하면 우리는 보통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이미지라는 말은 상이라는 뜻이고, 상은 모양이나 형태를 의미하니까 이미지는 그 자체로 시각과 연관된 말입니다. 시각은 참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감각이에요. 우리가 산을 오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보는 행위를 통해서 길을 가로막는 바위를 피해 돌아가기도 하고 가파른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곳에서 멈춰서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는 울창한 나무들, 형형색색의 꽃들, 다양한 형상의 생명체들, 계곡과 산등성이의 부드러운 능선을 보면서 감탄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본다는 것은 이렇듯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만나고 이해하고 관계 맺고 누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능력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살지 못하죠. 그것은 우리가 자라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물과 사람, 자연, 이 세계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 지식을 축적하면 차츰 틀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일단 틀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그 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최초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던 순수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통해 사물의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고 대상을 통제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만 우리 자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살게 될수록 슬프게도 우리가 대상을 제대로 보는 능력은 하나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조건화된 방식으로 보고 자신이 필요한 것만 보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우리는 보는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보고 있는 자기 자신도 차츰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이상 제대로 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익숙해진 틀을 내려놓고 또 선입견이나 편견, 습관, 자동 반응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문득 상실되었던 이 온전한 시선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들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바라보는 것들을 자신만의 고유한 감각을 통해 새롭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인간과 사물들에 깃든 저마다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유함과 독특함을 음미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누구보다 대상을
잘 지켜보았던 사람, 또 특별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보았던 사람, 영국 낭만주의의 대표적 시인이죠. 윌리엄 월스워스의 시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었네.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이 시를 읽어보면서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었네. 골짜기와 언덕 위 높이 떠다니는 구름처럼 홀로 정처 없이 떠돌다 후련히 보았지. 산들바람에 나부끼며 호숫가 나무 아래 춤추던 한 무리 금빛 수선화를 줄지어 빛나고 반짝이는 은하수 별들처럼 굽이진 물가 따라 끝없이 펼쳐진 무리를 한눈에 보았지. 머리 흔들며 요정처럼 춤추는 수만 송이 수선화를 그 옆 물결들도 춤추었지. 그러나 찬란한 물결도 환희로운 수선화보다는 못했네. 쾌활한 무리와 함께하니 시인은 즐거울 수밖에 없었지. 나는 보고 또 보았지. 하지만 그 모습이 나를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알지 못했네. 자주 공허하거나 서글퍼 침상에 누울 때면 축복 같은 고독 속 마음의 눈앞에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그럴 때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추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한때 골짜기와 언덕 위로 떠다니는 구름처럼 그렇게 홀로 정처 없이 떠돌았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소속되지 못한 채 외롭게 방황하던 시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황 중에 화자는 어느 날 문득 한 무리의 금빛 수선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수선화들은 은하수 별들처럼 물가를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성단의 무수한 별들처럼 끝모르게 펼쳐진 수선화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황홀해집니다. 월스워스가 꽃을 은하수의 별에 비유한 것은 흥미로운데요. 이것은 수선화를 내가 알고 있는 꽃으로 익숙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신비하게 빛나는 별들처럼 참으로 새롭게 수선화의 존재를 바라볼 때 느끼게 되는 시인의 경이로움을 표현해 줍니다. 월스워스는 더 나아가서 수선화들이 머리 흔들며 춤추는 요정들 같다고 말합니다. 요정은 팅커벨처럼 작고도 날개 달린 상상의 존재입니다. 서양인들은 요정을 신비하고도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죠. 이 시에서는 영어로는 sprightl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스프라이트는 우리가 음료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원래 스프라이트는 요정 중에서도 특별히 물가에 사는 요정을 의미합니다. 서양 민담이나 설화에는 요정들이 무리지어서 물가에서 함께 춤추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월스워스는 수선화 무리가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이렇게 날개 달린 요정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수선화는 이제 땅에 뿌리 박은 굵은 식물이 아니라 날개 달린 존재처럼 춤추면서 생동하는 또 별처럼 반짝이는 존재가 되어서 시인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3년에서 시인은
수만 송이 수선화들이 넘실대며 춤추는 모습은 호수의 찬란한 물결을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시인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시인은 춤추는 수선화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빛 꽃무리가 줄지어 피어난 호수와 반짝이는 물결, 나무들, 모든 것을 춤추게 하는 산들바람과 투명한 햇살,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전체로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보고 또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눈부시게 황홀한 자연의 풍경 전체로 자신이 녹아 들어가면서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이 얼마나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시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바라봄 그 자체가 되어서 보고 또 바라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더 이상 수선화를 바라보던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현재 자주 공허해지거나 서글퍼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럴 때 고독한 시인의 마음의 눈 앞에 수선화들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과거의 그 경이로운 순간을 되살려주기에 시인은 다시금 기쁨으로 가득 차 수선화와 함께 춤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비록 현재 공허하고 서글픈 외로운 개인이지만 수선화와 함께했던 과거의 시인은 황금빛 꽃무리와 호수, 바람, 나무, 햇살 속에서 아름답게 반짝이며 수선화와 더불어 즐겁게 춤추던 존재였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 환희로운 과거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공허와 서글픔을 극복하고 자신을 치유해 갑니다. 이제 화자는 자신이 아무리 외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언제건 수선화를 통해 치유적 기쁨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자가 실제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마음의 눈을 통해 보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몸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몸의 눈이 가진 시간 공간의 제약도 없고 또 시각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감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마음의 눈을 통해 수선화뿐만 아니라 수선화를 보았던 그 순간의 감각 전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맞이하는 봄 햇살에 눈부시고도 따스한 감촉, 꽃들이 봄바람에 춤추며 살랑대는 소리, 호수의 물결이 일며 산란시키는 빛의 파문, 물오른 나무와 피어나는 꽃들의 감미로운 향기,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서 나오는 신선한 활력과 생동감이야말로 시인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사실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감각이 겹쳐지고 넘나들면서 한데 어울려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영상을 보고 또 동시에 자신의 몸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감각을 동시에 느끼면서 살아가기에 어떤 것을 본다라는 것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다양한 감각들을 눈을 중심으로 수렴하고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대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감각을 열고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체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는 대상과 관계 맺고 하나가 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 대상을 느끼고 이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서도 본다는 동사에는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해한다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이렇듯 나의 몸과 마음 전체가 관여된 행위이고 또 그렇게 해서 본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생생히 남아있게 됩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수선화를 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차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시인이 수선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수선화와 관계 맺고 온전히 수선화를 받아들이며 수선화와 하나 되었던 그 체험이 몸과 마음에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만 보려 하지 않는다면, 조건화되어 습관으로 보지 않는다면, 또 판단하거나 욕망하면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원래의 온전한 바라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바라봄 속에서 참으로 자연스럽고도 고요하며 평화로운 시선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선은 친절한 시선이고 또 치유적인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과 이 세계를 치유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발견의 진정한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눈을 갖추는 데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잠시만이라도 멈춰서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내 안의 신선한 눈을 찾길 바랍니다. 원래 갖고 있었지만 오래 잊고 있었던 이 신선한 눈을 다시 찾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선화와 함께 춤추는 시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선한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모두 체험하길 기원하며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평온하세요.